방학특강 왜 맛있는 방학특강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맛있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즉 소화할 수 있는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마카롱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학 기간 수학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러분들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 비슷해요. 내가 공부할 양 정하라고 하면 시간표 짜보셨지만 막 100%, 120% 짜시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어른도 불가능한데 아이들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잘 짜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보통 70% 정도 내가 달성할 수 있겠다. 이거 좀 노는 거 아니야? 노는 느낌인데 하는 정도로 짰을 때 완벽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완벽 소화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세 부분이 저희 방학 특강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방학특강 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 방학특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 하나를 드려요. 항상 겹치지 않는 신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드리니까요. 방학특강 이제 참여하실 때마다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 내가 이번 방학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되고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뭐 중간에 휴가를 가신다 그러면은 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3, 4주 짧으면 짧고요. 길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 초등과 중등으로 우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짧기 때문에 좋은 전략을 짤 경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짧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걸 할 경우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등일 때 선행을 할 건지 구멍 메우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초등인데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선행을 한 상태다. 근데 다음 학기 선행이 아니라 또 좀 더 학기 선행을 하겠다. 좀 공격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선행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 탄탄 수업에 구멍 메우기 수업보다 오래 걸려요. 당연한 게 선행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외우는 암기가 동반돼야 됩니다. 암기가 동반되는데 이 구멍 메우기 수업보다 쉬울 리 없겠죠. 그리고 공식들을 다 외워야 되고요. 공식 외우기 전에 원리도 알아야 돼요. 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사각형 넓이 뭐 아시겠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거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른들 아마 어렸을 때는 들으셨겠지만 요 3cm가 또는 3개짜리가 4개 있기 때문이다. 3개짜리가 4개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곱하기로 아시죠? 그래서 3 곱하기 4이다 라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워줘야 아이들 머릿속에 깊게 남고요. 방학 기간 동안 주 5회 정도 하는 수업을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주 3회라면 조금 더 길게 수업을 하고요. 한 학기 정도 마스터가 가능해요. 이건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한 학기 마스터 할 때 중요한 거 마스터할 때 학원 수업도 있겠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문제풀이 하나를 해요. 문제집 하나를 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문제, 숙제는 당연히 하고 문제집 하나 하고요.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은요. 2배 이상입니다. 학원 숙제랑 복습,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또 하나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초등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3, 4주 동안 한 학기 선행 가능하고요. 자, 구멍 메우기 수업이라고 있어요. 구멍 메우기 수업은 이미 암기 끝났고 공식 알아요. 근데 응용 문제 또는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경우입니다. 심화 위주의 수업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답 노트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넓이 공식을 알았으나 내가 이상하게 이런 걸 못 풀겠다 이거예요. 삼각형이 요런 삼각형은 풀어요. 넓이를. 근데
요런 삼각형, 둔각삼각형을 못 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시겠지만 높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높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 높이는 어떤 변 하나여야 할 것 같은데 이 변이 아니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높이라고 인지를 하려면 또 뭐가 나와야 되냐? 이런 평행선이 나와야 되고요. 평행선이 나오면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다 같은 넓이야 라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알았던 것 같은데 자꾸 틀린다 하면 이 부분이 넓이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요 원리를 모르는구나 해서 오답노트에 요걸 정리해 놓는 거예요. 선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립니다. 당연하죠. 이미 공식을 외워놨으니까 문제 풀이와 오답노트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2학기까지 당연히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1배에서 2배 정도. 만약에 2시간짜리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뭐 2시간 정도 해도 돼요. 근데 2학기짜리다 그러면 보통 꼭 1배에서 1.5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초등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중고등은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선행이냐 구멍 메우기냐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선행은 뭐가 좀 다른 부분만 제가 해드릴게요. 백지 정리 필수다. 아까 개념 정리 필수라고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백지 정리 조금 있다가 예제 보여드릴 거예요.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드릴 예정. 이거 백지 정리 생각하시는 거랑 달리 굉장히 진짜 백지 정리예요. 그래서 그거 저희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구멍 메우기 수업보다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한 학기 마스터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 공부 시간 당연히 2배 이상이에요. 중고등부터는 한 달에 2과목 정도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이 모든 걸 마스터하려고 하지 말고 2과목 정도만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그게 만약에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에서 도형 파트다 아니면 무슨 심화 파트다. 이렇게 해서 선행 2개는 못 나가고요. 선행 하나 정도나 아니면 심화 2개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거다. 그럼 이제 영어는 내일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하나 공부 파트다. 그러면 중간에 3개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수학, 뭐 심화, 그 다음에 영어 문법,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영어 동화책 또는 글쓰기. 조금 라이트한 것들로 하나는 구성해 주시는 게 2개는 완벽 마스터하고 하나는 라이트하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 메우기 수업이에요. 구멍 메우기는 2가지로 또 나눠요. 학기를 할 거냐 아니면 개통 수학을 할 거냐. 학기 수학 얘기는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심화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오답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오답노트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오답노트는 좀 더 길 거예요. 왜냐? 여기서 모르는 개념들은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삼각형 단원에서 삼각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화 문제는 삼각형 단원인데 말도 안 되게 사각형 성질, 뭐 평행사변형 또는 원 또는 외심, 내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도를 나오면서. 그래서 이 오답노트 정리할 때 개념이 그 단원 개념이 아니고 다른 단원 개념이기도 해요. 단원 개념도 정리할 수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 3학기까지 마스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요거는 개인차가 진짜 많아요. 내가 3학기를 마스터한다 했을 때 3개 다 녹록치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학기는 좀 되는데 2학기 정도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지 3학기를 다 마스터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해봤을 때 3학기까지 마스터한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최대치로 써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은 당연히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나가실 거면. 그 다음에 개통 수학인 경우. 개통 수학은 대수냐 기하로 나뉘어요.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쉽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방정식과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계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요. 진도도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3학기를 이제 대수를 빠르게 나가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는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요 두 개 나오는 연계가 좀 어렵다는 친구들이고요. 사실 대수를 가르치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편한 수업입니다. 왜냐? 앞에 부분만 좀 잘 가르쳐 놓으면 뒷부분부터 쉽거든요. 근데 기하, 요 수업. 이 수업은 아마 중등 기하를 정리하는 수업은 수능, 고등 좀 높은 아이들 말고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을, 요 어려운 수업을 중학교 3학년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안 되죠. 그러니까 중2, 3한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연계성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 삼각형을 외웠다고 해서 사각형 성질이 나오지 않고 사각형 성질을 외웠다고 해서 삼각 B나 또 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연계성이 적고 계속 외워야 돼서 사실 이제 그 배치종이나 그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르치는 사람 부담스럽고 짐 빠진다. 애들을 계속적으로 외우게 해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수업이다 라고 많이 하시고요. 배우는 사람도 성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수업은 사실 이제 뭐 많이 서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보는 애들, 되게 급급한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수업을 듣는데 요 수업이 저희는 이번에 개설이 돼요. 그래서 요 수업 힘들지만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잠깐 서머리를 좀 해볼까요? 초등 같은 경우 선행이냐, 구멍 메우기냐, 그 다음에 개념 탄탄 수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랑 문제집 하나씩 해라. 요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구멍 메우기 쓰라면 심화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요 원리 정리하는 걸 거다. 요런 공식들 정리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두 학기 마스터 되고 꼭 복습이 필요하다. 자, 선행 부분 백지 테스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오래 걸린다. 주 5회 수업하는 게 좋고 자, 구멍 메우기 수업이다 그러면 학기 수학을 할 거냐 계통 수학을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거고 학기 수학을 할 거라면 심화 문제를 많이 다뤄서 오답 노트 하는데 오답 노트는 그 단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다른 단원들 정리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계통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기하가 있는데 대수 부분은 좀 더 쉽게 진행이 될 거지만 기하는 어려워서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 제가 요거 중등도형 네가 왜 수능에 나와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쓴 게 아니라요. 그 지식인에 넣으면 중학도형 뭐 수능 나오면 대체 왜 중학도형이 수능에 나오는 거죠? 중학도형이 왜 대체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럼 저희가 그 얘기하죠. 구구단 안 가르쳐주는데 수능에 나오잖아요. 이거랑 같은 건데 앞에 배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굳이 커리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시면 수능 6월 모의고사 편이에요. 보시면 닮음의 활용 문제인데 요 닮음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제가 나왔더니 애들 어떻게 됐어요?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점수는 4점에서 5점짜리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에 5점 차이가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수능 가형인데요. 삼각비 특수강 문제 나왔어요. 오답률 보시면 다 중학교 부분이에요. 저희는 중학교 중등도형 반포랑 상도 그 시간표는 좀 다르지만 매일 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수능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개념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책 자체를 만들어 놨고요. 그 책 한 권을 완수하게 되면 그 책 자체를 이제 외우고 내가 수능까지 계속 공식집처럼 갖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데 그 수능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서 시험을 볼 때 이 책을 한 번씩은 봐주면서 요런 공식들이 있었지, 요런 성질이 있었지 하고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상은 3학년 1학기 정도가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마친 중등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 그러니까 예비 뭐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규반이에요.
정규반, 개념과 심화를 한 번에 하는 반인데요. 저희가 심화까지, 개념부터 심화까지 하는데 보통 아시겠지만 보통 학원에서는 개념을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심화를 한다든지 개념만 두세 번 돌리고 뭐 심화를 못하는 애가 있다든지 이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념이랑 심화를 같이 꼭 갑니다. 물론 개인차 있어요. 심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 한두 문제라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왜 심화를 못하는 애들한테까지 하나요? 심화 문제와 개념 문제의 차이는 개념 문제는 한 개념을 가르쳐 주고요.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죠. 심화 문제는 한 개념을 가르쳐준 그 단원에서 여러 개념을 섞은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여러 개념은 그 단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앞 단원들에서 배웠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두 문제라도 풀어본 아이들은 저절로 복습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개념을 섞은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건 고등부터예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초등부터 여러 개념 섞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화 문제를 풀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머리에 넣는 연습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개인차는 있겠지만 풀어본 친구랑, 그러니까 개념을 하면서 풀어본 친구랑 풀어보지 않은 친구의 갭은 실제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보이시려나요? 백지 테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아이가 다 혼자 요것만 저희가 써놓은 거고요. 다 쓰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습시험이라 그래서 백지 테스트와 복습시험을 같이 봐요. 복습시험은 심화 문제를 보고요. 선생님이 다 풀어줬던 문제들 중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는 이렇게 정말 백지에 쓰는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질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제풀이 노트가 저희는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자, 이게 계산 실수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책에 이렇게 그냥 요거를 암기를 막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공책 아끼지 말고 써보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실수다. 아이들이 계속하는 실수들을 좀 포인팅을 하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포인트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저희는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판서를 시켜요. 하루 종일 판서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판서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판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설명하는 걸 많이 해보다 보면 다른 개념을 만났을 때 아, 요 개념과 저 개념을 또 이렇게 믹싱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푸는 걸 봤을 때 아, 저 친구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들을 리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습과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연산 연습은 따로 또 시켜주고요. 그리고 노트 필기 중요하고 복습시험, 그 다음에 리뷰가 바로 복습시험과 그 다음에 이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이다 해도 심화 문제 꼭 풀려주세요. 심화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최상위 수학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최상위 수학 중에서 레벨업이 있고 하이 레벨이 있어요. 그 단계 중에. 근데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선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1, 2년 선행을 했을 때 훨씬 쉽게 풀리는데 어렵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레벨업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저희가 종일반은 반포점에만 있어요. 종일반에는 이렇게 오전, 오후반으로 이렇게 나눠 있고요. 자, 요거는 어쨌든 내일 좀 말씀드릴 거라서 내일 11시, 그러니까 11시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학은 이제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레벨 테스트 이후에 컨설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향에 맞는 커리를 짜드려요. 심화를 뭐 좀 더 하자 그러면 심화를 하고 아이가 심화보다는 이미 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앞서 나가 봅시다. 그럼 앞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사고력 문제라고 하는 건 개념이 여러 개 되어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판서해 볼 거고요. 저희가 논리, 언어, 공간, 대인, 관계지능으로 이루어진 지니어스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서 즉 이 게임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집중도가 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모티브도 좀 생겨요. 아, 내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파악해서 어떤 아이가 공간지능이 되게 높다. 그렇다면 좀 공간지능에 있는 게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더 어려운 걸 준다든지 저희가 아이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희가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반이 궁금하실 거예요. 라스트예요. 자, 스케줄반 타임라인을 보시면 먼저 학원에 오면 스케줄을 먼저 짜요. 스케줄 어제 피드백 요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 하루의 시작이고요. 자, 수업 듣기 전에 예습 또는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못한 공부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복습 시험이 있다면 이제 수업 듣기 전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요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9시부터 3시나 3시, 뭐 3시 반, 뭐 3시 그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이 이후에는 좀 놀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들한테 성취 욕구에 좋아지는데 이제 숙제까지 다 끝나고 갔는데 밤에 나 숙제 끝났으니까 게임할래 엄마 하면서 밤새 진짜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 문제 아침에 엄청 졸아요. 그래서 거의 정신 차리면 2시.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밤에 일찍 자게 두는 것이 좋고요. 왜냐? 방학 수업 특강은 양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숙제 및 자기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 숙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공부한 거 결정한 게 있다면 그 문제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학원 거 말고 문제집 하나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자 스케줄러 제출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하기로 한 양이랑 달성한 양 비교해 보는 거 할 거고요. 몇 퍼센트 정도인지 나에게 점수 줄 거예요. 실제로 앉아있던 시간이랑 공부한 양이 비례하느냐 이거 정말 비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의 다짐을 써봅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제 피드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짜면 됩니다. 스케줄러는 낱장으로 드리고 반포 같은 경우도 스케줄러 묻는 칸이 따로 있고요. 상도도 복도에 그 자석 칠판이 빈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 스케줄러 그 자석으로 해놓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아침에 가져가면 되고요. 스케줄 반은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많이 좀 참견을 할 거예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 부분 해라.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세팅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줄러 리뷰를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온라인 무슨 수업 좀 잘 안 한 수업 일부러 웰메이드 되지 않은 거를 제가 좀 꺼냈는데요. 이런 걸 할 때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온라인 수업 중에 무엇 그 다음에 여기 또 온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무엇 그 다음에 몇 강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중앙연산이면 중앙연산의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뭐 해놨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는 놀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했냐면 요 금요일까지 다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토요일에 할 거를 줘요. 근데 다 했다 그러면 주말에도 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할 건 그날 완수하는 거. 혹 그날 완수를 못해서 일주일치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그거를 백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 달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좀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냐. 자, 성장률을 그냥 제가 좀 했는데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 검사지라는 걸 했어요. 이 검사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검사지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주도나 집중도가 어떻게 변화했냐 방학 전과 다음 학기로 나눴어요. 우선은
자기주도 부분이 높아졌고 약간 높아졌죠? 집중도 부분이 갭이 좀 커졌어요. 이게 평균적인 거고요. 성적 자체는 저희가 100점 만점을 5점 척도로 바꿔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전체 평균이었어요. 전체 평균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 10점, 20점씩 막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그럼 그 아이들이 그간 공부를 진짜 안 했냐.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 대비 진짜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집중도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갭이 커지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후기를 보시면 여기서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방학 이후에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휴가 갔다 오면 바로 일자리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그 중간에 머뭇거리는 타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오전부터 공부를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이후에 학교에서 집중을 하는 게 쉬웠다 이거예요. 사실 여름방학 3, 4주인데 그게 그렇게 달라지나요? 3, 4일만 휴가 갔다 와도 달라지잖아요. 아니, 주말, 토일만 좀 쉬었다가 월요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 비슷해요. 아이들은 진짜 놀기 시작하면 몇 주씩 놀잖아요. 아시겠지만 3, 4주 금방 놀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로 돌아갈 때가 문제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 안 되면 어때요? 한 달을 놀면요. 보통 한 달 이상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1월, 2월에 놀았다. 그랬으면은 3월에서 한 4월까지는 집중이 안 돼요. 똑같아요. 지금 8월에 놀았다. 그러면 9월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학교 애들 뭐가 문제예요? 중학교 애들 문제는 이때 4월에 시험 보고요. 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진짜 많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 자기주도 잠깐 얘기 드리면 자기주도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내가 좀 해보니까 내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만 아직 그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고등보다는 적기 때문에 자기주도 부분에서 지속적인 거는 좀 미지수예요. 솔직히. 저희 솔직한 학원이니까. 근데 집중도 성적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써머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정규반, 특강반, 스케줄러반 중에서 원하시는 반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레벨 테스트 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이 학습 상황에 맞게요. 방학 후에 아이 성장 정도를 상담을 통해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한 정도를 가지고 어머님과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이 아이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 좀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카톡 그 채널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